전공의 이탈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원과 외래 환자를 모두 줄였지만 당직과 수술 일정 등 전공의들의 기존 업무를 도맡아 번아웃 증세를 호소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전공의 선생님이 없으면 공백이 있다 보니 그 교수진들이 그거를 메꿔서 100%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간호사들의 업무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응급 상황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련도가 높은 전문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중환자 기관 삽관 등의 수술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 의약품 처방 등 9가지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는 의사가 부족해 사망 선고를 대신 내렸고 휴일 근무가 반강제로 실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의사들이 없는 동안에 너무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달부터 매달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기간 동안 PA 간호사를 임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정부의 시범 사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당국이 아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보호해주겠다라는 것들은 나중에는 결국 병원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발을 했을 경우 결국 본인이 또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 지난 4년간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의료계 파업 당시 병원을 지킨 간호사들이 무더기 고발을 당했고, 지난해에도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형사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만으로도 법적 보호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기관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고소 고발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어, 법적인 방어 그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의료 공백 해소에 동참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 간호사는 의사 지시를 받아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수술 부위를 처치하는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들 PA 간호사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손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는 업무들이지만 환자를 버릴 수는 없기에 불안감만 커집니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의료사고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부서장과 협의하거나 내부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간호사에게 보호 체계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의사들이 신속히 복귀해 환자를 진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